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관련 문제는요,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문제집은 제가 썼기 때문에 그 진행 순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셔도 요 요약집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기본서 봐도 기본 순서대로 나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문제 순서는 기본서나 요약집 순서가 똑같이 나가니까 거의 차이 없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몇 번 나갈 차례죠? 11번인가요? 네. 자, 보죠. 12번. 다음에 지방세의 가산세에 관한 설명드려서 여러분, 저는 세법 용어 중에서 가산세, 가산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별표 3개. 가산세, 가산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법에 따른 뭐? 의무. 여기 포인트야. 의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죠. 이때 2번.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나요? 맞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언제 발생해? 신고 기한. 가산금은 납부 기한. 그거 구분한 습관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은 발생 시점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포함 대상 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3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또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즉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산출세에다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죄송합니다. 취득세와 가산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는 별개야 하나야? 하나다는 얘기야. 취득세나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보죠. 우리 이 흐름을 잠깐 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러면 취득한 날에 이제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해서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너 부동산 취득했구나. 그러니까 너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언제까지? 며칠이네? 60일가 언제?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 전까지. 이때까지 뭐 해야 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고 기한이죠. 요때 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할 걸 뭐야? 과세표에다 뭐를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을 뭐하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그 얘기겠죠. 그러면 신고에서 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고? 확정. 그리고 납부를 하니까 납세무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소멸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라이프 사이클이야, 세금이. 뭐해서? 성립해서 뭐가 되고 확정되고 납부함으로써 뭐 됐어? 소멸 끝.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출생해서 성장하다 사망했다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죠. 안 했다. 안 했어. 안 했어. 꼭 하라는데 안 한 사람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죠. 남들 할 때 안 해놓고 나중에 와갖고 못 쫓아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안 한 걸 갖고. 그럼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열심히 쫓아야지.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 뭐가 날라올 때까지?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여기부터가 이제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였는데? 신고 납부였던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건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가? 신고 기한까지만 할 수 있는가? 이 기한이 지나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가? 이때까지 안 했잖아,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래, 문제 풀려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동안 공부 안 해서 문제 푸니까 문제 못 쫓아줘. 이제 못 쫓아와. 공부를 안 했으면. 그래서 7월부터 이제 판단되는 거죠. 포기자 나오는 거죠. 포기자 나와 7월부터. 아예 안 되겠다. 올해는 1차만 가자. 그럼 1차는 매년 1년 만에 1차만 해요. 몇 년째 1차만 해.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래온다. 7월 들어가고 아이 모르겠다. 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안 하면 뭐가 올 때까지 고지서 날라.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 이제 보통 징수. 그러면 이때 고지서에는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요거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그럼 취득세 신고 안 했다. 그럼 그 취득세에다 뭘 더하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때 가산세는 취득세야 별개야 취득세야? 취득세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요게 산출세계다 뭐가 되어져서 가산세가 더해진 게 바로 고지서산을 나온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가 여기에 뭐가 정해져? 납부 기한이 정해지겠죠. 그럼 요때 납부하면 끝이죠? 납부하면 끝이야. 끝. 소멸되는 거야. 다만 신고 납부했을 때보다는 뭐가 더 얹힌가? 그렇죠. 요게 더 얹힌 거지. 신고 납부했으면 뭐가 끝인데? 산출세로 끝인데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에 대한 제재로 뭘 더 내는 거야? 여기는 가산세를 더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양 야 가보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씨 여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안 해. 나 납부 안 할래. 납부 안 할래. 개기업. 그러면 이제 그 객인 대가는 뭐가 오는가? 가산. 여기는 뭐야? 금이죠. 금. 그래서 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뭐가 부과되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뭐로 가는가?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언제면 아는 거고 신고 기한이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납부 기한이죠. 이거 연결돼야 된다고 이게. 이게 그림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잖아 이미. 그죠? 네, 저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저게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거죠. 양도소득세 뭐 하는 점은 양도하면 양도한 날부터 예정신고 기한의 양도세 어떻게 하는가? 신고 납부되는 거죠. 안 하면 가산세 때리죠. 그리고 고지서 날라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 가산세, 가산금 잘 구분해 두셔야죠. 됐나요? 예, 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번과 3번 문구 아주 중요합니다. 2번과 3번 그리고 4번 아주 중요하죠. 4번 하나 더 합시다.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야. 근데 그 감면 대상 돼서 뭘 때릴 때는 가산세일 때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3번과 4번 때문에 했다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감면 대상. 그래서 왜냐면 가산세는 벌금이야. 벌금을 감면해 주면 벌금을 때리는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에 따른 밑줄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밑줄 기한 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세요. 오늘 취득세 신고하러 가는 날이야.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가는 날인데 우리 집이 불났어. 그럼 우리 집 부를 꺼야 돼? 신고하러 가야 돼? 부를 꺼야죠, 당연히. 그래서 신고 못했다? 그럼 가산세 때려, 안 때려? 안 때리겠다고. 그럼 오늘 신고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질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뭐는 없어? 가산세는 없어. 훌륭한 분이죠? 자, 12번 갑시다.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관한 내용을 옳지 않으면서 재작년 문제는 27회. 자, 그럼 뭐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뭐. 이거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특징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슨 과세? 차등과세. 죄질의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행위는 부정행위 몇 프로? 40%. 다음 여기 어디서 발생했으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면 6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과소신고 10%죠. 죄질을 묻죠. 그런데 요때 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뭐죠? 부가세.
또 뭐 제외했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제외하죠.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뭐죠? 부가세는 제외하죠. 그럼 종부세는 때려 안 때려? 때리죠. 즉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작년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자 무신고 가산세와 종부세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출제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종부세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러니까 얘는 종부세는 무신고야 과소신고에 따라서 부가 여부가 달라지는데 반해서 뭐는 부가세는 무조건 제외되는 거니까 출전 입장에서 이걸 장난친다. 그들 시험에 나왔잖아. 종부세 물어볼 때.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뭐지만 정부 부가과세지만 납세무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죠. 그 신고할 때 무슨 신고라면 적게 신고하면 그때는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는 없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과소신고세 부과한다.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 시험에 나왔죠. 종부세. 우리 부가세는 딱 세 가지.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럼 요 세 놈은 뭐 둘 다 안 때리죠. 그러나 부정행위는 다 때려야 되는가? 부정행위는 예외가 없죠. 다만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국세일 때는 몇 프로 했죠, 여러분? 60%. 이런 게 정리가 된 거죠, 뭐. 자, 그럼 뭐죠? 12번. 무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그럼 결국 이건 뭐로 말하는가? 단순 무신고다는 얘기죠. 단순 무신고 때문에 몇 프로 여러분? 20%. 끝났네. 옳지 않은 거 물어봤구나. 옳은 것이 아니라. 예. 27에 수정이라고 됐죠. 수정. 뭘 수정했냐? 실제 시험에서는 옳은 걸 물어봤어요. 옳은 거. 근데 저는 옳지 않은 걸로 바꿨어. 예. 그래서 수정했다 그 얘기야 여러분. 예. 그래서 1번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근데 실전에서는 얘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찍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답 들어가죠. 2번도. 자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대. 그럼 이때는 몇 프로 여러분? 40%죠. 자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대. 그럼 몇 프로 여러분? 10%죠. 10%. 단순 과소신고라는 얘기죠. 근데 4번. 얘는 무슨 행위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죠. 그럼 몇 프로야? 40%죠. 4번이 답이네요. 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여기 올해 2019년도 개정상이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이 얼마? 10만 분의 25 곱하기 뭐야? 납부 지연일수 10만 분의 25. 근데 여러분 거기 1번, 2번 보시면 거기 무슨 말 나오냐면 납부세액이라고 했죠. 납부세액. 즉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 주의사항. 얘는 무슨 세액 기준이다?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납부세. 산출세 기준이 아니라 납부세 기준입니다. 납부. 그래서 요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세액 기준이다고요?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납부세.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또.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 예전은 요 산출세액을 기준해서 가산세 때렸는데 지금은 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의 감면이나 공제가 있으면 이걸 차감한 후에 금액이 바로 뭐냐? 납부세액이 됩니다. 납부세. 그러면 얘를 기준한다 그입니다. 가산세는. 뭐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 기준이 아니라 납부세 기준이다. 그럽니다. 납부세. 그럼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100이 나왔어. 100이 나왔어. 근데 얘가 100% 감면 대상이야.
그럼 100을 다 빼니까 납부세액은 얼마죠? 제로가 되죠. 그러면 얘를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 100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야? 납부세액 제로로 하라는 얘기야? 납부세액을 제로로 기준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도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 가산세도 없는 겁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가산세도 결론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유리한, 납세문제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죠. 산출세액을 기준하면 100에 대해서 20%, 10%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세액을 기준할 때는 이때는 여러분 납부세액이 없으면 뭐도 없다는 얘기야. 가산세도 없다는 게 결론. 결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뭐도 없다. 가산세도 없다. 근데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예외적이야. 예외적인 경우면 받는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럼 없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결론 차이는 세액 감면 공제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인데 일반적으로는 산출세액이 보통 뭐가 되는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근데 뭐가 대상이 되면 감면 대상이거나 공제 대상이 되면 이때는 이걸 차감하는 금액이 뭐가 된다? 납부세액이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둘 중 어떤 걸 기준하라? 납부세액을 기준해서 40%, 20%, 10%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목이다. 뭐? 밑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목이다.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교육세 뭐죠? 부가세. 부가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기억 나온 거 보니까 몇 번이야? 1, 2, 3, 4. 에이씨 5번만 지워버려야 되겠죠? 섭섭하네. 자, 니은 농어촌특별세 교농지 맞죠? 역시 부가세 니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1, 2, 3, 4 다 있네. 예병을. 디귿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야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제외. 디귿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탈락이네? 3번 탈락이네요. 아, 이거 끝까지 버티네. 1, 2, 4. 맞아요, 지금? 예. 자, 리을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예, 적용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리을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온 거 몇 번? 4번. 예, 탈락이죠.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 1번과 2번 남았나요? 차이점은 뭐야? 미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야? 독립세야? 독립세죠. 따라서 때려 안 때려? 때려야죠. 그래서 미음 탈락 답은 몇 번? 2번이죠. 14번 똑같은 문제죠. 다만 14번은 뭐야?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러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딱 뭐밖에 없어요. 이제 부가세밖에 없죠. 부가세밖에. 저게 무신고 가산세 제외 대상과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대상이 차이점이죠. 어디서? 종부세에서만 발생하죠. 그럼 결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뭐일 때만? 부가세. 뭐 교농,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교농지 찾으세요. 교농지. 그러면 니은 지방교육세, 리을 교육세, 비읍 농어촌 특별세, 니은 리을 비읍. 답은 몇 번? 5번. 한쪽으로 몰아놨죠? 우측으로. 답 찾기 쉽게. 자, 가산금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역시 가산세, 가산금, 조세 총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가산금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가산금이란 납세 고지서 등의 언제까지 납부기한 나왔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부과는 뭐야? 연체료죠.
2번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한은 경과한납부터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자 밑줄 100분의 3의 상단을 뭘 때려? 일반 가산금. 그래서 2번은 뭐야? 일반 가산금. 3, 4번 묶으세요. 3, 4번은 뭐죠? 중가산금이죠. 자,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여기 밑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이게 뭐야 여러분? 연체 월수. 체납된 지방세 자 이거 밑줄 올해 개정된 거죠? 만분의 75의 상단을 뭘 때려? 중가산금은 어디다?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자 근데 3번이 틀렸죠? 뭐가 틀렸죠? 예, 체납된 지방세일 때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이상이죠. 30만 원 이상. 근데 이거 뻔히 안 해도 잘 틀린다. 이상하네. 체납액이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이거 잘 알아요. 이건 잘 외워. 근데 이상일 때 미만일 때 이걸 구분을 제대로 못하네. 이상일 때 뭐 한다는 얘기고 적용한다는 얘기고 미만일 때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그 이걸 구분을 이거 외워.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이야. 중과세금 때려야 돼? 때리지 말아야 돼? 응? 체납액이 30만 원이다. 중과세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아 때려야지 이상이면. 아, 참네. 미만일 때 안 때린다고, 미만. 그 미만은 뭔데요? 묻어버리는 거죠. 29만 9,999원까지 징수 안 하고요. 30만 원 땡 하면 그때부터 징수한다고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과 미만을. 자, 4번.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자 누구야? 과세권자잖아. 그럼 과세권자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세 가세금 때려 안 때려? 안 때리죠. 예, 보시겠죠. 자 16번 다음 자료한 세목이 국세인 경우와 지방세인 경우 이 가산 금액은 자 고지세액이 얼마 돼? 50만 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납부기한이 언제로 제시가 됐어요 지금? 7월 31일. 근데 언제 냈대요? 실제 납부는 11월 5일? 네, 11월 5일 날 냈보였다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놈이 뭐일 때와 국세일 때와 지방세로 구분해서 가산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그 얘기죠. 그럼 감 잡아야죠 벌써. 아 국세와 지방세 뭐 얘기하고 있구나 이놈. 응? 뭐 중가산금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 관계없이 무조건 고지서에 적힌 날짜 언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고 안 하고 언제 냈으니까 11월 5일 날 했으니까 무조건 뭐가 붙어? 가산금은 무조건 부과되는 거죠. 그럼 가산금 어떻게 계산하라고? 체납에 50만 원 곱하기 몇 프로다고? 3%. 그럼 얼마? 15,000원. 그죠? 이제 뭘 따져야 돼? 중가산금 때릴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국세는 있어 없어? 국세는 얼마야? 100만 원 이상이니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뭐는? 지방세는 얼마 이상? 30만 원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못 때려라. 중가산금 때려라는 얘기죠. 그럼 국세는 얼마로 끝나는 거고? 15,000 끝난 거죠. 근데 지방세 때는 뭘 더하라고 여기다가? 중가산금 더하라고. 그럼 50만 원 곱하기 자 만분이 얼마? 75 곱하기 이제 뭐야? 연체 월수죠. 자 손가락 드세요. 자 7월 말까지인데 8월 말 지났어? 8월 말 지났죠? 9월 말 지났죠? 10월 말 지났죠? 11월 말은? 그럼 잡힌 게 몇 개야? 3개. 꼭 이렇게 해봐야 알겠냐?
확실한 거죠. 뭐 제일 좋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응? 11,250원? 네, 11,250원. 참고로 요 11,250원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앞에 학생이 계산해 준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귀속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전에 이거 한번 계산 잘못했다가 그냥 게시판에 선생이 세법 선생이 계산도 못해서 틀리냐 그러면 앞에 학생 그런 데가 묻어고 했더니. 자, 그러면 결론. 지방세는 얼마? 26,250원이죠. 뭐. 됐어요? 그러면 요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15,000원과 26,250원 나와요. 답은 몇 번? 2번인가요? 네, 자, 조건 바꿉니다. 요게 11월 30일 날 납부했습니다. 11월 30일 납부를 했을 때 연체 월수는 얼마인가요? 응? 자, 말일날에 냈대. 말일. 11월 말일날 납부했대. 그러면 분명히 8, 9, 10인데 이제 문제는 뭐야? 11월을 지나간 걸로 볼 거냐 말 거냐죠?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갔잖아. 11월 말일이. 그래서 연체월세 11월 말일 돼도 3개월이야. 그런데 12월 1일이 되면 이제 이때는 4개월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일일이 다 해줘야 되네요. 아, 정말 참. 질문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요, 교수님, 8월 30일 날 냈어요. 중과상금이 있어요, 없어요? 응? 8월 31일 날 딱 납부했대. 그럼 한 달 지난 거 안 지난가? 우린 봐, 이렇게 이거 안 되잖아, 구분이. 한 달 지난지 안 지난지 그걸 자체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8월 30일에 하필이면. 아이 참네. 한 달이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중과상금 있어 없어? 없죠. 아씨. 제가 불쌍해 안 불쌍해요? 우리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8월 30일이면 한 달 지났을까 안 지났을까? 중과상금 부과할까 안 부과할까? 한 달이 지나야 된다니까? 한 달이 지나. 그 한 달 지난 거 안 지나간 거? 안 지났잖아. 딱 마지막 날 걸린 거 아니야, 마지막 날. 이해하셨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결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며칠 지났지만, 7월 30일 지났죠? 그래도 몇 개월 이내만 해주면 1개월 이내 납부하면 뭐는 없다, 여러분. 그쵸? 금액과 관계없이 중과상금은 없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상식. 그러니까 날짜 지났어. 그럼 어차피 날짜 지났죠? 날짜 지났다면, 그러면 뭐는 넘기지 마라. 한 달을 넘기지는 말란 얘기야. 한 달 이내만 내면 뭐는 없다. 중과상금은 없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말일자는 지난 거 안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여러분. 예, 요거 구분하시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가끔 이렇게 사례로 물어보면 이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넘어갈게요. 예. 자, 17번 봅시다. 자, 17번이 실제 기출문제네요. 최근 2011년도 22회 때 기출입니다. 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아니면 여기 밑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닙니다. 누구죠? 과세권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권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런 제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밑줄 징수유예 없음. 지금 가산금 부과 대상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 제외 대상은 논하라 논하지 마라. 지금 논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산세 가산금이 부과되는 걸 전제를 놓고 풀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자꾸 복잡해져. 단서가 붙어 문제 자체. 그럼 갑시다. 첫 번째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을 하며 맞았어? 맞죠. 해당 국세가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일 때 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다? 포함하지 않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맞는 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문구죠. 자, 두 번째, 국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는 100분의 3의 상단을 가산금 징수한다. 맞나요? 맞죠. 국세 지방세 차이 있어 없어? 없어. 가산금은. 차이는 어디야? 중가산금이죠.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얘기하다가 국세를 얘기다. 자, 세 번째 가니까 뭐로 바뀌었어? 지방세를 확 틀어버렸죠.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어디랬어? 중가산. 그러니까 중가산금에서 지방세를 확 바꿔버렸잖아. 출전이. 확 바꿔버려. 또 너무 바꾸면 모를까 봐 또 출전이 마음이 어려갖고.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국세, 지방세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오로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은 딱 이거잖아. 이거야 이거. 네 번째, 체납된 고지서별 지방세가 나왔다. 지방세 얼마? 30만 원. 나왔네. 뭐 미만이면 참네. 그땐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 경우는 납세 고지서에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 동그라미 뭘로?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자, 고지서 봤더니 납세 고지서 보니 재산세 25만 원. 자, 재산세 25만 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나와야 돼요? 지방교육세 얼마야? 이제 얼마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 이제. 얼마예요? 5만 원이야? 왜 5만 원이냐가 이제 몰라 나도. 자, 지역 자원 시설세 여러분 10만 원 봅시다. 합은 얼마 여러분? 또 어려워. 자, 얘를 여러분 납부 안 했어. 중가산금 때려 안 때려? 응? 얘 중가산금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안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뭘로 판단하고? 합으로? 아니, 세목별로 따지라고. 세목별로. 그럼 세목별로 30만 원 이상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합은 얼마지만 40만 원에도 뭐는 중가산금은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세목별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18번은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29번부터 적으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이죠.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뭐 여러분한테 뭐 얘기했죠. 반드시 나올 거다. 성립을 찍었죠. 성립.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연병아 우리가 정리한 범위를 벗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죠. 작년은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시험 당일날 여기 왔었죠. 학원에. 문제지를 입수하러 해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참 난리 났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그래서 어떻게 세법은 잘 보셨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몰라요. 세법은 어떻게 봤는지. 이미 뭐에서 맛이 갔기 때문에 공법에서 맛이 갔기 때문에 세법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상 까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죠. 자, 올해는 시험 끝나고 여러분 표정이 마음껏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보는 순간 도망갔죠. 저는. 선생님 잠수합니다. 찾지 마세요.
요럴 때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안 나타납니다. 어디 구성기에 짱 박혀 있을 겁니다. 찾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쁘고요. 떨어졌어요. 그럴 때가 제일 내가 이러려고 강의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야. 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내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고맙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결론 올해 나왔어. 얘는 안 나와 이제. 그냥 기본 내용만 확인합시다. 저는 여기 예상합니다. 만약에 또 나온다면 확정. 소멸 사유가 바로 2017년에 나왔죠. 여기 작년 2018년에 나왔죠. 자, 납세무 확정.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둘 필요 있다. 그게 납세무 소멸시는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게 뭐가 있냐? 제척 기간. 그게 뭐죠? 소멸시효. 볼 필요는 있죠다. 작년에 강의 때 제가 그랬죠. 납세무의 성립은 항상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 성격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랬죠. 문제 풀이할 때 이거 안 쓸 줄 알았더니 또 쓰네. 이건 당해 세목이 뭐를 보고 한다? 부가, 징수, 방법 보고 한다. 그랬죠. 자, 갑시다. 19번 볼까요? 19번.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어봤죠. 15의 추가 시험입니다. 밑줄 15의 추가. 15의 추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왜냐면 15회때가 가장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재시험입니다. 재시험. 그래서 15회때 떨어지신 분들만 봤던 시험이 추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 난이도 확 낮춰집니다. 그러나 난이도를 낮춰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못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엄연한 진실이에요. 1번 양도소득세. 무슨 세죠? 기간세. 그럼 언제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근데 이걸 1번을 맞았다고 찍으면 창문 열어야죠. 과세기는 언제에서 나와야 되는가? 보유세에서 나와야 되죠. 제지종에서 나와야 되죠. 그럼 지금 2번 종합부동산 과세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이걸 또 맞았다? 정말 여지없이 미뤄야죠. 3번 인지세 뭐죠 여러분? 과세 문서를 뭐 할 때죠? 작성할 때. 얘가 맞죠? 여기서 과세 문서는 뭐랬어? 부동산 매매 계약세라고 그랬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4번 증여세. 자, 요 당시는 증여세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증여세가 나온 겁니다만 지금은 증여세 시험 범위 아니야? 아니죠. 자,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죠. 증여계약은 어디서 봤었죠, 우리? 취득세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봤죠. 5번 농어촌 특별세. 과세기간 끝날 때 농어촌 특별세는 뭐야? 부가세잖아. 부가세는 뭘 쫓아야 돼? 본세 쫓아가야 되죠. 뭘. 자, 23번 보세요. 나머지 여러분 풀어보세요. 23번 볼게요. 23번 왜 풀어보냐?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23번. 29회로 되어 있죠? 작년 거라고.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 부동산 세법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23번 나왔습니다. 나왔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랬더니 이상한 놈들이 나오네요. 1번 재산분 주민세. 저는 주민세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보던가 안 보던가? 뭐 안 보던 겁니다. 그럼 뭘 했어? 제껴라 그랬어. 제껴야 돼. 모르니까 어차피. 자, 그럼 갑시다. 1번 제꼈어. 이제 2번. 그 2번은 그래도 희망사항이 있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뭐야 여러분? 지방소득세죠. 지금 양도소득 물어본가? 지방소득세 물어본가? 지방소득세. 그럼 지방세 뭘 쫓았어? 소득세. 그럼 소득세 쫓아가면 소득세는 언제 여러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근데 여기는 뭐 했어? 매년 3월 3월 35소득 튀어나온가?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2번은 무조건 틀렸죠. 명백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들 가는데 1, 2, 3, 4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를 지어가라. 그걸 하신 분은 답이 나와요. 자,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나왔잖아. 지방교육세. 이건 뭐야? 부가세. 부가세 뭘 쫓아가? 본세. 지금 본세가 뭐야?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언제야? 6월 1일. 그럼 맞아서 틀렸어. 3번도. 틀렸죠. 이렇게 지어가. 뭐 어쩌라고. 4번. 예명한 중간 예파는 소득세 나왔네요. 저는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딱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소득세의 원칙,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예외,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그거 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고 4번 중간 예파는 소득세 났어. 보던가 못 보던가? 못 보던가. 체크요. 어쩔 수 없죠. 뭐. 맞으냐 틀리냐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모르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 예납하는 것은 소득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죠. 그래서 기간세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일 과세기간을 합니다. 그럼 1년치를 한 번에 세금을 내면은 세부담이 커지니까 이거를 6개월 단위로 끊어버려갖고 6개월치는 6월 말까지는 여러분 작년에 부과된 1년치의 2분의 1로 세무서장에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반을 내란 얘기야. 11월 달에. 그럼 이때 반기는 바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냐? 6월 30일이다. 그래서 6월 30일. 그래서 과세 기간이 요 중간 예납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죠, 뭐. 5번을 봤더니 5번은 더 합니다. 예명을 자동차세를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네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보던가 못 보던가? 못 보던가. 그래서 못 보던 게 3개가 나왔습니다. 3개. 그러면 저는 이전까지 어떻게 했냐? 못 보던 게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그때는 어떻게 했지 그래서 마지막 거 찍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 제가 아니라 첫 번째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출제는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맞는 말입니다. 출제는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하는지 그걸 다 체킹하고 있죠. 스키가.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문제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부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조세총론인데 조세총론 두 문제가 다 어렵죠. 그래서 정신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취득세부터 보니까 이제 취득세부터 다시 이제 정산적 문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다행이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뭐 올해는 여기 봐야죠. 확정. 부가징수 우리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죠. 하여튼 부가징수는 여러분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신고 납부는 항상 누가 액션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렇죠? 법정 신고기한테 뭐 했어야 돼? 신고해야 되죠. 그 신고에서 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정되는 거죠. 근데 보통 징수 누가 액션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뭐예요? 결정해서 뭘 보내죠? 고지서를 보내주죠. 특별징수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인데 얘는 뭘 쫓아가죠, 여러분? 원천징수. 그래서 얘들은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죠. 자동 확정.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 뭐 취등양, 보통징수, 뭐 세지종. 끝나죠 뭐. 그럼 특별징수 못 쫓아가? 원천징수. 원천징수하는 게 뭐야? 소득세. 그럼 뭐가 쫓아와? 지방소득세. 얘들은 뭐다? 세트다. 도대체 언제 외울지 알 수가 없어. 세트다. 1년 내내 외쳐야 돼.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를 국세에서 원천징수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대표가 소득세고요. 소득세 나면 무조건 10%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1년 내내 해. 그대로 못 알아듣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는 황당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래서 납세 확정을 물어보면 뭐만 찾으면 돼? 신고냐 결정 요거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대. 안 했잖아. 안 한 사람 있잖아 꼭.
그럼 어디로 가는가? 결정으로 가야죠. 결정. 이거죠 뭐. 별거 있어? 자, 24번. 다음 중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틀린 거 물었죠. 취득세 무슨 세목이야? 신고 납부 세목. 그러니까 뭐야? 신고하는 때죠. 신고를 안 하면 그때 누가 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죠. 그러니까 뭐 확인해야 돼? 신고 여부 확인해야죠. 재산세 무슨 방법이야? 보통징수. 그러니까 누가? 지방자치단체 뭐야? 결정. 3번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이 뭔데?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 문제 이거는 뭐했어? 선택했어. 뭐를? 신고 납부. 그럼 그때는 납세 문제 뭐해서?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정부가 결정하는 밑줄. 정부가 결정할 때 원칙이죠. 근데 지금 3번은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 신고 납부 저거 예외죠. 그럼 예외로 납세 문제가 뭐 할 때야? 신고할 때 3번 틀렸네 뭐. 4번 양도세 무슨 세목이야? 신고 납부 세목. 그럼 뭐 할 때야? 신고할 때죠. 다만 양도세는 뭐니까? 3번 종합부동산세는 4번 양도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안 나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부가. 이런 말 맞대응만 시켜주면 되잖아. 5번 인지세. 인지세 특징.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그게 바로 뭐야 이거? 이거 있는 거죠. 인지세 함께 뭐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는 자동 확정. 세는 꼭 기억하라 했죠. 자, 25번 볼까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거.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종합부동산세인데 신고 납부하는 경우대요. 그러면 신고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 재산세가 틀렸어. 재산세 뭐니까? 보통징수니까. 2번 재산세, 특정 부동산 지역 장소에 다 보통징수죠. 3번 양도세, 종부세, 신고 납부. 3번이 답이네 뭐. 손 들고 있잖아. 그냥 손 들고 있잖아. 4번 등록물세 나왔는데 아이값이 재산세가 있네. 5번 종부세 누가 걸지었는데 과세권자. 이게 원칙이죠. 자, 26번 박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기출문제네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정부가 결정할 때, 자 정부 동그라미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지워야 돼요 여러분? 3, 4, 5번 무조건 지워버리는 거야. 왜? 국세니까.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잖아. 지우는 연습을 하라고. 지우는 연습을. 고르는 연습을 하지 말고 지우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 안 지우다 보면 답 나온다고. 근데 이걸 자꾸 1, 2, 3, 4에서 뭔가 찾아 날리니까 어려운 거죠.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면 원칙이나 납세문제가 법정 신고 기한에 이를 신고할 때 정부의 결정이 없어. 감 잡았죠? 뭐 얘기하는 거구나? 종부세. 그냥 답 1번 찍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종부세와 양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죠? 다 아신 거야.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가 신고 납부고, 양도세는 거꾸로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예외가 정부 과세인 거죠. 네, 안 써도 되겠네. 됐죠? 알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풀이 7월달 8월달이 지나면 한 평균 10점대가 휙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뭐만 해다가 이론하다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10점대가 올라가야 됩니다. 평균이. 올라가? 네, 올라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 이론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쫓아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돈만만 가지 마라 제발. 응? 자, 28번 볼까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서 납세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그런 것은, 자, 딱 보는 순간 뭐가 지워져야 돼? 니은, 리을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왜? 국세니까. 그럼 니은, 리을 나와 있는 거 빨리 지워주세요. 그러면 2번 지워야 되겠죠? 4번 지워야 되겠죠? 5번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두 놈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 뭐 어떡하라고. 그럼 감 잡았지 너. 뭐 과세관청의 결정 뭐야 보통징수 방법에서 징수하는 거 뭐야 재산세 이거 다 그냥 자동으로 끝난 거지 뭐. 아씨 요렇게만 나면 다 맞을 것 같죠? 어? 그런 걱정도 들어야 되는데 다 맞을까 봐 걱정하는 거 우리 3번밖에 없죠? 자 29번 다음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 찾아봐라 그 얘기죠. 그럼 뭐야 여러분 결론 가다바네. 인지세 원천징수한 소득세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뭐다고 세트 꼭 같이 다닌다고. 그럼 여기다 인지세 하나 더 첨부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특별한 절차 여기 특별한 절차 뭐야? 특별한 절차 뭘 말하는가?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자의 결정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 거기 뭐가 붙어야 돼? 인지. 그럼 그 인지 붙은 걸로 여러분이 그냥 인지세가 확정돼 버린가? 세무서 가서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세무서 가서 인지세 고지서 받아와? 아니. 그냥 인지세 작성하는 순간 납세의무가 뭐하고 성립하고 거기다 인지 붙이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전자납부하면서 납세의무 어떻게 되는가? 소멸. 게임 끝. 인지세. 그게 특징이야. 됐나요? 예. 30번 갑시다. 30번. 다음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별표 2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죠. 30번. 올해. 요 납세의무의 요 문제 특징은 뭐죠, 여러분? 얘는 요거죠. 성립과 확정을 동시에 물어봤다는 거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갑시다.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 성립. 맞았죠? 납세의무 성립 맞고요. 납세의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에 신고할 때 확정. 확정 맞았죠? 예, 그래서 얘는 신고, 확정 다 맞네요. 2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고 성립 맞았죠? 납세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다.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다만 1번은 지방 취득세는 뭐니까 지방세니까 누가 나왔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온 거고 소득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뭐가 나온가? 정부. 그런 것만 말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납세의무 성립하고 맞았어요? 몰라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소득세고 종합부동산은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과세 기준이 나와야 되죠. 틀렸네 3번. 그리고 납세의무자 신고할 때 확정된다고? 아니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죠. 자 4번 재산세 특정 부동산이나 지역 자원시설세 얘는 무슨 세? 보유세. 따라서 언제? 과세기간은 6월 1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고 맞았죠? 그리고 보통 징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밑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못 쫓아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쫓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과표가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뭐 할 때? 원천징수할 때 납세의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 확정. 맞는 말이죠. 31번 바로 납세의무 소멸서에 나왔죠. 납세의무 소멸서에 나왔네요. 2017년도 문제죠. 올해 나오지는 않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 밑줄, 납부 충당.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 셋째, 제척기간 만료. 요 세 가지죠. 그러나 법인이 합병가, 납세의무제 뭐 상속, 사망. 이건 납세의무 뭐죠? 승계 사유죠.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뭘로 배우셨어요? 포괄 승계 배우시죠. 민법상 포괄 승계 사유 두 가지죠. 자연인은 뭐고? 사망. 법인은 합병. 그거잖아. 끝났잖아 뭐.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10분 쉬죠.